그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합의를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고유가 압박이 지속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전망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신인규 뉴욕 특파원이 계속 전해주겠습니다. 네, 현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립각을 세웠던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를 만나러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담화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회동 시점이 이달 말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나온 백악관 성명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외교적인 찬사도 있었습니다. 분쟁 중인 이 사우디와 예멘이 휴전 기간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한 백악관의 성명이었는데 성명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 주도의 휴전 조건을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해 빠르게 나서면서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문장이 성명에 명시가 됐습니다. 이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도덕성을 중시하면서 공화당 후보와 이 각을 좀 세우면서 세계 안보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적대시하는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를 반체제 인사 자말 카쇼기지의 암살 배후로 지목하고 왕세자를 포라이아, 그러니까 마치 북한의 김정은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왕따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지금 상황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예전의 선거 공약을 뒤집은 셈이 된 거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낮아져야 되고, 유가가 낮아지려면 산유국 연합의 이 수장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여야 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의 대립각을 수정해야 한다는 경제 외교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자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산유국 연합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 시장 예상을 넘는 증산 계획이 나왔죠. 당초의 시장 예상은 일평균 60만 배럴 증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 보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하루 생산량을 64만 8천 배럴씩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글로벌의 원유 수급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많은 증산이 나왔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게 워싱턴의 평가이기는 합니다. 미국보다 먼저 사우디 왕세자를 만난 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확실히 보기 어렵지만 월가에서도 오늘 장중에 유가 상승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지 적어도 이 산유국 증산 결정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나 일정도 알려주시죠. 네, 당장 현지 시간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에 나올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 월가의 분위기에 따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는 오히려 좀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쳐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낮아지고 연준이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경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보다 조금 더 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 이거는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5월 CPI에 대한 시장 예상치는 8.1% 증가입니다. 4월의 성장률, 증가율 8.3%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5월에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사실도 변수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과 15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연준 주요 인사들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바로 다음 주라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예, 이번엔 안선화 영국통신원과 영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상승 마감한 유럽 증시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목요일장 유럽 증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측이 70주년 기념을 맞아 플래티넘 주빌리 은행 휴일로 인해 런던 시장은 목요일과 금요일 휴장합니다. 하지만 이 밖에 유럽 지수들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스톡 50 지수는 0.9%대 상승했고 독일은 1%대, 프랑스는 1.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목요일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산업과 소비재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경제 성장과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사토리우스가 5%대 상승하며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배송업체들의 성적도 좋아 보이는데요. 딜리버리 히어로, 헬로프레시 3%에서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의료업체 퓨마와 인터넷 소매업체 잘란도 그룹도 3% 중후반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의료보건업체들 프레제니우스 메디컬 케어 3%대로 가장 성적이 안 좋았고요. 바이엘과 은행주, 유틸리티 업체들 모두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 건설업체 생고방, 설비업체 알스톰은 4.5에서 4.7% 상승 마감했고 로레알도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은행주들은 1% 미만으로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영국 금융기관 HSBC 은행이 직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현재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행보가 일반화되고 있는 걸까요? 네, 영국에 본사를 둔 HSBC 은행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영국 직원의 3만 5천 명에게 세전급여로 전기자동차 리스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이번 달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테스타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모델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프로그램은 소득률 세율이 45%인 영국에서 교통수단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큰 전략 혜택이 되기도 하지만 산업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유럽의 경우 신차 구매의 60%가 기업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세금 규정에 따르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물세가 낮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현재 영국 정부의 세금 적용은 전기차 주행 거리가 209km 이상일 경우 2%의 세금이 적용되고요. 이 비율은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에는 37%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영국의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전기 또는 일반 자전거의 구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전략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초에 발표한 계획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 비행 택시 스타트업인 영국 기업 버티컬은 2025년까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아메리칸 항공, 일본 항공, 버진 애틀란틱과 개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비행 택시는 퀄리콥터의 친환경적인 대체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제조업체들이 항공기 인증을 받고 관련 인프라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경제TV 영국통신원 안선아였습니다.